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많이 더우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또 토요일부터 이렇게 일찍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이 아니라서 오늘 5시에 나왔습니다. 서울 외곽쪽에 곤지암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멀리서 오셨나요? 네네, 소문 폭발이 왔는데 유명한 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용이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좀 얼굴에 좀 웃음이 좀 많아가지고 어떤 분들이 너무 무서운 얘기를 웃으면서 한다고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원래 저는 재밌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표정에 대해서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시고 그냥 이해해주세요. 그냥 제 팔자를 이해하고 하겠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예전에도 했었고 뉴스타운 그저께 한 동영상에서 나왔는데 그 중국의 그 전략에 대해서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사실 국내 문제가 아니라 주변 국가와 많은 연결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국내 동네 반장 놀이 이런 수준의 이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의 그 저력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내 문제는 반드시 바깥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뉴스에서 외신 거의 안 나오죠? 예. 단 2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휘저어도 우리는 쓸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건데 일단 시간 관계상 빨리 갈게요. 50분 하고 쉬었다가 또 50분 하고 하겠습니다. 중국의 대동북아시아 전략이라고 해서 냉전 이전에 그 중국이 만들었던 전략이 있습니다. 그냥 동북공정의 시작이 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어요.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은 이미 자기네들이 이거를 고토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걔들은 정복이란 말 안 해요. 고토수복이라 얘기하지. 그러니까 옛날 청나라 때 땅은 다 자기네들이 되돌려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영국이나 대영제국, 미국 같은 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제국주의자들이 청나라를 갈기갈기 찢어서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기네들은 언젠가 이 땅을 되찾아야 된다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 쪽의 연해주 사할린까지도 그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뭘까요? 약한 놈 순서입니다. 약한 놈 순서. 근데 지금은 여기 아닙니다. 왜? 지금 카자흐이 엄청 컸어요. 이제는 약한 나라가 아닌데 그 당시만 해도 약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장기적으로 한 나라씩 각계격파를 해서 점령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은내가 여기 1968년 6월 28일 날 북한에 갔을 때 김일성을 만나서 했던 연설이에요. 북한 단간부들을 놓고 뭐냐면 미안하다. 우리가 전체적인 중국 공산당이 이제 공산당 이념 확산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모택동이도 공산주의를 이용해서 한족 지상주의를 펼쳤던 사람입니다. 물론 공산주의자가 맞긴 맞아요. 하지만 공산주의 세력을 중국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공산주의를 이용했거든요. 그게 마오이즘이라고 그러죠. 그건 나중에 김일성이 말하는 주체사상이라는 것도 주어만 바꿔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고대사랑 부딪혀버린 거예요. 근데 중국 공산당 걸릴 때 북한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의용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장정 때 도망쳐 다닐 때 한족도 없고 다 70%가 다 한국 사람, 즉 조선인들이 막 북한에서 중국에서 불공들한테 싸우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주도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날 저희 혁명 1세대니까 같이 싸웠던 동지들을 놓고 그렇게 한다는 게 미안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뭐냐면 우리의 이념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심한 부분이 있는데 역사 부분에서 양해해달라. 그래서 여기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뒤에 중조 양국이 어떻게 제국지의 침략을 받았나 일제 침략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양국이 모두 사회주의 국가로서 형제적 국가, 형제적 공산당과 가족적인 관계. 주은내가 이번에 혈맹 해석이 잘못됐다 어쩌다 하는데 어쨌든 친밀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방 국가에 대항해 싸울 것인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인치 않게 이렇게 역사 분쟁이 난 거니까 이걸 이해해달라라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야우야 들은 넘어갔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북한도 6.25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중국이 나중에 경제 봉쇄를 당했다 닉슨 때 이게 경제가 해제가 됩니다. 화해를 하잖아요.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데 있어서 중공군들이 자꾸 베트남을 지원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미군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기 위해서 화해를 해버린다고요. 이러면서 중국에 살기를 터주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그때 중국이 나오면서 과거에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어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만들죠. 여기 중국 공산당 일본 해방 2기 공장 요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도서관에도 있더라고요. 시립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그 자기네들이 경제봉쇄가 풀려서 그 자유진영 국가들과 만나서 교류를 할 때 저 국가들을 잠재적으로 어떻게 잠식해 나갈까에 대한 전략입니다. 여기 빨간색을 거는 건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중국은 그래서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느냐?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일본이 왜 전쟁에 패했는지 아십니까? 자원이 없었어요. 자원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막 쳐들어갈 때는 옛날 봉건국가 아닙니까? 그러다가 칼 갖고 싸우고 물론 조총이 있었지만 여전히 칼이나 이런 활이 주류의 무기였죠. 그래서 군량 보급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전쟁이었는데 근대 국가가 됐잖아요. 근대 국가는 활이랑 창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총과 대포, 군함이 싸우는 시대인데 그러면 쇠가 필요하고 석유가 필요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어디 있습니까?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미국 쪽에 있었죠. 당시 일본은 80%의 석유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했어요. 근데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미국이 끊어버린다. 야, 일본 좀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일본을 처음에 키웠어요. 왜 키웠느냐?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수단으로서 일본을 이용했거든요. 원래 조선도 하려고 했었는데 조선은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보기 야, 너 조선 먹어. 그리고 러시아 방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식민지를 당합니다. 그랬는데 지금의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이 땅도 넓고 자원이 많지만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원을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을 수입하는 루트가 다 바닷길이에요. 그래서 이 바닷길이 막히면 중국은 끝장납니다. 우리도 끝장나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메가더 장군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오지마 점령하고 필리핀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를 점령하죠. 이거 왜 그랬어요? 요렇게 지나가는 보급선을 끊기 위해서. 이걸 딱 자르고 가만히 있으면 일본은 죽거든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막 여기를 공격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면 미국만 왕창 죽는데 그런 개죽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완전히 그렇게 상대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쳐들어가려고 했던 게 전략이었어요. 물론 그 와중에 이제 핵폭탄 떨어지면서 일본이 항복해버렸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이 전략은 유효합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 루트로 가기 때문에 여기만 막아버리면 중국은 끝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무슨 전략을 하고 있냐? 해군도 강화시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북방 실크로드 개발하니 뭐니 막 설레발 하는데 다 실패하고 있어요. 내몽골에 유령도시 생긴 거 아시죠? 그리고 중국이 이번에 1대1로 한다고 막 그 허벌나게 이제 멋있게 이제 그 뭐야 파티도 하고 했지만 161조를 거기다 쏟아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했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요 코딱지만한 나라에서도 부산, 서울, 중국 땅에 비하면 정말 가까운 근거인데 안 하시죠? 왜 안 하십니까? 네? 비싸니까죠. 시간은 짧죠. 비싸니까요. 중국 애들 그 돈 지불할 수 있어요? 없죠. 막 때려잡아서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누가 쓸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예요. 수익하는 거 생각을 안 해. 이게 지금 엄청난 적자 산업이란 말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유지할까? 난 참 미지수예요. 계속 돈 꼬라박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실크로드를 개발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의 바다를 강화시킨 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실크로드는 아직도 유혹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바다부터 강화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항공모함도 만들고 해요. 근데 보십시오. 중국이 해외에 투자하는 금액을 보면은 에너지 관련된 분야가 투자 2등, 그 다음이 운송, 그 다음 3등이 부동산이에요. 에너지는 당연하죠. 왜? 자원 외교해야 되니까 뇌물도 쓰고 뭐 유전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에너지 1등이에요. 개발한 거 가지고 와야 되니까 당연히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2등이에요.
그리고 3등에 부동산이 들어갔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문제고요. 부동산이 왜 세 번째지? 우리나라에서 딱 무지장사를 해줘 중국 사람들이 다시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 지역의 땅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제1도련선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거 아세요? 그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이가 아세요? 중국이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를 점령하고 나중에 2차적으로는 여기까지를 자신의 바운더리로 장악하겠다 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바닷길을 지키겠다는 게 장기적인 중국의 전략이에요. 근데 해군을 키워서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못 이기죠. 미국은 지금도 혼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인데 못 이겨요. 100년, 200년을 가도 미국이 멍청하지 않죠. 자기도 스스로 개발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국의 주석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도 뭔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안 되니까 포기하자 이럴 순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머리 숫자 많으니까 이민을 보내서 그렇죠. 그나라 점령하는 거야. 강의 때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민 보내보세요, 이민. 이민 보내가지고 귀화를 시켜버립니다. 한국이나 일본이 고령화가 됐잖아요. 지방에 사람들 별로 없죠? 일본은 20년 전에 먼저 시작될 때 더 없어요. 거기 가서 귀화한 다음에 일본이 국적된 다음에 투표로 친중파 혹은 중국인 귀화한 사람을 도지사로 뽑아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미국인이 철수. 우리나라 같이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치가 얘들이 먼저 시작되고 우리가 그대로 지금 그 시나리오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저기서 나오네? 네. 자막 보이시죠? 일단 자막으로 보십시오. 제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왜 또 이런 일이 발생했나? 아까 세팅을 해놨는데 심각하네. 스피커. 이거 뭐야? 그렇죠. 沖縄県に属する海面を総合すると本州ぐらいの広さになるんですよ。ですから竹島とは違ってね、沖縄県を失うっていうことはもう国益上重大な危機を日本は迎えるということですね。仕入れ源の確保も危ない。そして沖縄県に属した海面のとそれに属する海底の資源、それを失うことになる。かなりのパンチだと思います。しかも第一列島線がもう確保できなくなりますから、中国海軍がもう日本を取り巻くようになってくる。でアメリカも太平洋にどんどん中国の原子力潜水艦が進出してくると、なかなか追尾も難しくなるという状況でね、非常に安全保障上および国益上重大な危機を迎える。だから沖縄を制する者が主体的に制す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と思います。で工作員も沖縄には入ってきてるし、あるいはご存じのように中国の機械人っていうのは結構沖縄にいますから、これから非常に複雑な弾を撃たないこの諜報戦争、諜報戦略っていうのがね、もうどんどん沖縄本島に押し寄せてくると思います。すでにもう始まってると思いますね。水面下のバトルで香港返還の時にもう頃から沖縄も本来は中国の領土だということを言ってたしですね、沖縄出身の留学生だけは特別待遇で君らとは兄弟なんだよなというように非常にいろんなサービスしてきてですね、なんかその気になってるんですよ、沖縄県民も。恐ろしいほどに沖縄県民の歴史感覚がずれてきてるんですよ。それはね、琉球王国っていうのは独立国で中国かって独立国でですね、中国は北京は琉球と日本を同等に扱ってくれたというノスタルジアが醸成されてるんですよ。例えば今の中山知事も彼も中国の帰化人の出身なんですよ。で選挙の時にはこの帰化人のファミリーネームに坂本にお祭りって書いてサイトを読むんですよ。最下の子孫であるということがねステータスだったんですよ。その前に峰秀樹さん毛沢東の儲けの出身というこんなね脇のもう国境を接していながらこういう脇の甘い状況を放置してきたのは非常に厳し